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위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순환 사고와 화재 등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조 기자가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다녀왔는데 여행객도 있겠지만 요즘에 공항이 좀 피서객으로 붐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온종일 네. 인천국제공항에 있었는데요. 공항에 있는 나무 평상에서 시민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꺼내 먹거나 또 책을 가져와 공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장기 대결도 펼쳐지기도 했는데 저도 덩달아 피서지에 온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에어컨이 잘 나오고 시원하죠, 공항이.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예. 온도계를 제가 직접 가져가서 측정해보니 실내 기온이 24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피서객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도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경로당에 또 가려면 또 회비 내야 되고 그것도 매달 회비가 있어. 5천 원 받는 데도 있고 10,000원 받는 데도 있고. 예, 들으신 것처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냉방비가 부담되는데 복지관이나 무더위 쉼터가 항상 열려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만 65세 이상 시민들은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항을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네. 밤사이에 사고도 있었는데요. 인천에서 실종이 됐던 이 모터보트와 낚시객이 구조가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이 바닷물에 여명이 비치는 게 보이는 이른 새벽 같죠. 뒤집힌 모터보트 위에 남성이 위태롭게 엎드려 있고 다른 두 남성은 물속에서 간신히 고개만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들은 어제 인천 영종도 인근에서 바다 낚시를 떠났는데 어제 저녁 7시 10분쯤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밤샘 수색에 나섰고 11시간 만인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이들을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11시간 동안 저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모터에 의지한 채 예. 11시간을 버틴 것으로 좀 추정됩니다. 이렇게 한여름 더위를 피해서 물놀이나 수상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름에 정전사고도 많은데 서울 수색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또 밤사이에 전기가 끊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서울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예. 밤사이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울 수색동에 있는 21층짜리 아파트에서 16층과 17층 사이 배관 누수로 침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감전 사고를 우려해 전기를 차단하면서 승강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주민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도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해당 동으로 이사 오기로 한 세대도 있었는데 사다리차만으로 짐을 나르고 있고요. 예. 작은 짐을 들고는 집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전북 전주. 밤사이에 큰 불이 또 났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희 YTN으로도 화재 당시 영상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함께 영상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 시장에서 불이 난 건데 시뻘건 불길이 시장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모습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난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들로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 주 되면서 주말 사이에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떼약볕에서 야외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 분들은 고충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사회부 취재 기자들이 오늘 아침부터 소방관 그리고 경찰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가 나가 있는 파주 소방서는 최근에는 벌집 제거 출동이 잦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통풍이 되지 않는 벌집 제거복이나 25kg에 이르는 방화복 등을 입고 있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돼 옷을 3번씩 갈아입어야 하고 탈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이수빈 기자는 지금 출근길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따라가 봤는데요. 경찰관들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린 채 차량을 단속하거나 보행자 안내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교통경찰들은 하루에 많게는 10시간 이상을 밖에서 근무하는데 차량 열기는 물론 도로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기세가 조금 꺾였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폭염이 지속되면서 그 여파가 전국 곳곳에서 또 나타나기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하천과 호수,
이곳에서 뜨거운 열기에 데워지면서 예. 녹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에 있는 소양호, 또 충청도에 있는 대청호, 울산에 있는 회야호 등 주요 식수원으로 쓰이는 곳에서 녹조가 관찰된 겁니다. 또 전북 임실군에 있는 옥정호에 오늘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전북 지역은 가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제평야의 젖줄인 섬진강댐의 오늘 아침 저수율은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19.6%로 나타나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가뭄으로 힘든 지역도 있지만 영동 지역엔 또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제 강원 동해안에는 제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제 오전 강릉 중앙동 모습입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하수구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가 하면 상가 CCTV에는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대 상가 수십 곳에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강릉 임담동에서도 길 한복판 흙탕물이 역류하고 있고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불행 중에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날 내린 비로 최근 동해안을 달궜던 폭염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도에도 피해가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태풍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예. 제주에서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 구좌읍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건물 간판과 가게 차양막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순간 풍속 최대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제주 산지와 서귀포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도 일부 멈췄습니다. 어쨌든 극한 폭염은 좀 꺾이면서 온열 질환 환자도 좀 크게 줄었죠.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모두 131명이고 예. 이 가운데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매일 200명 안팎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주말 사이 폭염 기세가 꺾이면서 100명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통계가 발표되면 그때 다시 내용을 살펴보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